네, 러시아에서 북한 여행사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또 오는 9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에어쇼를 벌이겠다고 하는데요. 외화벌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원 부장, 네.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잡아서 아마 외화 획득에 힘을 쓰겠다, 뭐 이런 계획을 구상 중인 모양이군요. 냉전 시대부터 약소국 외교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북한 네. 외교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라는 어떤 사회주의 양대 기둥이 있잖아요. 네. 중국과 멀어지면 러시아랑 친해지고 러시아랑 멀어지면 중국과 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양다리 전법을 쓰면서 지금까지 온 게 북한의 전법인데 이제는 중국과 좀 멀어지니까 모스크바, 러시아를 좀 계속 접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네. 여행사를 러시아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아, 그래서 그 러시아를 통한 여행을 시작했는데 네. 그 회사 이름이 엔코리아. 엔코리아. 네, 그런 곳입니다. 네, 그 노스코리안이군요. 네. 북한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여행 기간은 5일에서 15일 정도, 음. 뭐 한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광 상품들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서방의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루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여행 경비가 7만 루블, 한화로 하면은 한 133만 원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큰 돈 아닌가요? 뭐 여행비는 하루에 한 20만 원 드는 것 같은데 네. 저기에는 비행기 왕복 항공료가 빠진 상태입니다. 집어넣고 그렇군요. 보면은 결코 싸진 않습니다. 네, 상당히 비싼 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까지 이렇게 힘을 쓰는 이유는 역시 지금 외화가 상당히 궁한 처지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북한 쪽에서 한 얘기, 북한이 자기네 나라가 저 고전에 네, 그전 화면 한번 좀 자기네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요새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이 조선중앙통신본에서 뭐랍니까? 예. 혹 핵전쟁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자기네 나라가 세상에 가장 안전한 나라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네. 현재 한국인 6명하고 미국인 3명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그 제목 가지고 이게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억류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세상에 가장 안전한 나라고 또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나라도 북한을 침공 못하니까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죠. 국내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해외 가장 침공 우려가 없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지문 교수님, 지금 이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생 원비어 씨가 사망한 이후에 지금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그 외에 반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의 여행사까지 허용을 하면서 북한 여행을 권장을 하는 그런 모습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 것 엇갈리는 같습니다. 모습이죠. 네. 사실은 국제 제재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제재를 하겠다고 다 나섰는데 러시아가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딴지를 놓으면 북한이 또 다른 방법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하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KGB 아까 보호하는 사람도 보내주고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어쨌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는 어쨌든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네. 북한을 어쨌든 고립돼 있는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보는데 네. 그거는 국제사회의 말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북한이 그러니까 또다시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좀 북한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하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딴지를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마디 더 붙이자면 뭐가 네. 북한이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까? 제일 위험한 나라죠. 네. 아니 여행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무슨 안전한 나라고 무슨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네.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 제일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죠. 자, 제일 위험한 나라인지 제일 안전한 나라인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하 부장, 네. 이 또 오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한미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을 의식을 해서 이 우리 영공을 침범을 하는 그런 비행기를 네. 띄웠다. 이런 소식도 오늘 전해졌어요. 러시아 비행기요? 네. 카디즈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입니다. 영공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영공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공 식별구역을 통과하면 이제 영공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어떤 알람, 그런 경고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러시아가 종종 침범을 하곤 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점
항상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한미 간에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카디즈로 살짝 들어오면서 한번 군사적인 위협 사격을 한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북한이 지금 대규모 에어쇼를 계획을 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외화벌이 수단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북한에 관광을 해봤자 자연적인 것들, 뭐 묘양산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작년에 최초했는데 네. 올해 두 번째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원산 갈마공항에서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을 이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북한이 동원하는 그 비행기라는 것들이 네. 정말로 북한 사람들은 창피한지 모르는가 봐요. 저게 가장 최근에 자기네가 최신기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것들인데 아, 그래요? 그 도입됐을 때도 벌써 그게 만들어진 지가 20, 30년 된 비행기니까 보통 한 4, 50년 된 비행기들을 갖다 놓고 그거 갖다가 에어쇼를 한다고 하니까 창피한지도 모르는가 봐요.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에어쇼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국제 제재 때문에 항공유 수입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또 러시아가 이제 탈북이란다. 대북 제재 네. 구멍으로 상당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그 북한으로 통하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잠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체 루트가 바로 러시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런 에어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러시아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령이 다음 달에 지금 러시아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과연 우리 대통령한테 어떤 메시지일지 우리 대통령이 가서 어떤 해법을 가져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북한에 대해서 항공유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 코트라에서 발간하는 북한의 무역 통계에 보면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밀리 주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세가를 통과시켜서 북한에 그 항공기를 줬다는 게 기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항공유 공급 문제에서는 유엔 제재를 이행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이 대규모 에어쇼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도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뉴스탑 10 9번째 소식, 오늘의 3위입니다.